사람은 자신을 감추는 만큼 단단해진다. 이는 내가 늦은 나이에 깨달은 진실이다. 그대여, 나 또한 젊을 때는 마음을 드러내야 사람을 얻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마음을 모두 드러낸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깊이를 지닌 사람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귀함을 얻는다. 그대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관계는 단순해지지 않았는데 마음은 예전보다 더 피로해지고 이유 없는 불편함이 하루를 뒤흔드는 때가 많아졌다는 것을. 60이 넘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별것 아닌 표정에도 오래 머무는 생각이 생겨난다. 그대는 아마 사람 때문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내 오랜 세월은 다른 답을 내게 알려주었다. 마음이 지치는 까닭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 경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을 보여주고 지키지 않아도 될 관계를 붙잡으며 나의 내면 질서가 무너질 때 피로는 조용히 스며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용당했다. 진심을 드러내면 이해받을 줄 알았으나 오히려 먼저 상처가 찾아왔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러다 깨달았다. 상처를 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탓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줄였고 생각을 정리했고 보여줄 것과 감출 것을 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귀함은 나를 단단히 세우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잘못이 아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려는 징표일 뿐이다. 이 여정에서 내가 얻은 지혜를 그대에게 전하고자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내 이야기가 그대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다리와 같다. 이제 나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귀한 사람이 되는 길을 천천히 걸어보자. 나이가 들수록 나는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알 수 없는 피로가 밀려오곤 했다. 그대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하루를 보내지만 집 문을 닫고 혼자 앉는 순간 묘한 허전함이 가슴에 내려앉는다. 말은 서로 공손하게 나누었는데도 마음 한쪽이 불편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오래 머릿속을 맴돌며 괜히 나를 지치게 만든다. 젊을 때는 금세 털어내던 감정이 왜 이토록 오래 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좁아졌지만 그 좁아진 만큼 감정의 여파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작은 오해나 불편함쯤 금세 넘어갔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욱 민감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유독 깊이 박히는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다.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끝없이 따지며 마음을 괴롭혔다. 하지만 정작 그 질문은 하나의 답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무겁게 닫아걸게 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에 닿았다. 혹시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탓은 아닐까? 이 깨달음은 오래전부터 내 주변을 떠돌던 피로감의 근원을 비로소 비추는 빛이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보니 마음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무심코 드러내고 부담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고 이미 무너진 신뢰를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대여,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남의 말과 행동을 중심에 놓고 마음을 읽으려 한다. 이때 마음의 질서는 흐트러지고 왜 이렇게 피곤할까라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사실 마음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 너무 가까이 두고 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사람 탓으로만 돌리며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이런 결론에 닿았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마음의 경계가 사라졌을 때 흔들림은 시작된다. 글담이 무너지기 전에 작은 틈부터 먼저 벌어지듯 마음의 붕괴도 아주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그 작은 불편함을 무시한 채 계속 웃어 보이면
마음은 결국 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한다. 그대여,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 그대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 막연한 서운함,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은 모두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신호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의 자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는 여전히 애써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말해야 할 순간에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기 때문이다. 이 모든 어긋남이 쌓여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하루 끝에 묵직한 숨을 내쉬게 만든다. 나는 늦은 나이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마음의 자리를 다시 정리하는 일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헛되이 쓰지 않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소모되는 마음을 되돌려 세울 때 비로소 관계는 단순해지고 삶은 가벼워지며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낼 수 있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겉으로는 나를 위로하는 척 다가와 안부를 묻던 이들도 있었고, 도움을 준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속으로는 나를 시험하듯 이용하려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정한 얼굴로 말을 걸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아닌 욕심이 드러나곤 했다. 초반에 나는 그들에게 내 마음을 넓게 내어주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생각했고, 지금의 고난 앞에서 서로가 의지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다. 먼저 무너지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어느 날 순박해 보이던 한 관리가 내 처지를 도와주겠다며 다가왔다. 그가 남몰래 가져다준 음식과 종이는 당시에 내게 큰 위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은근히 더 많은 말을 듣고 싶어 했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지, 조정의 내부 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속마음을 조금 더 털어놓기를 바랐다. 나는 처음엔 그 요구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신뢰의 시작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의 질문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나의 처지가 아니라 나의 말이었다. 내가 흘리는 말 한 줄이 그의 자리와 이익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계산이 그 안에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충격은 크지 않았다. 되려 나 자신에게 실망이 더 컸다.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었을까? 왜 내 감정을 지키지 못했을까? 나는 사람의 표정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왜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이토록 강한가? 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어주는가? 오래 생각한 끝에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답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경계를 잃는다. 나는 그 경계를 잃은 채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을 줄였다. 누군가 질문을 던져도 필요한 만큼만 답했고, 감정이 담긴 말은 더 이상 흘리지 않았다. 내 생각을 넘겨주지 않으니 상대는 더 이상 나를 이용할 틈을 찾지 못했다.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냉정해 보일까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오히려 편안해졌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 사람에게 깊이 기대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을 내려놓자 내가 흔들리던 이유가 분명히 보였다. 나는 사람에게 휘둘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자리를 되찾자 비로소 나는 단단해졌다. 귀한 사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정갈히 가꾸는 데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때 확신하게 되었다. 유배지의 긴 세월 동안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이 떠난 자리마다 작은 상처가 남았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상처들은 나에게 한 가지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은 변덕스럽고 세상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는 외로운 유배의 밤에서 깨달았다. 그대도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마음을 내어주면 상처가 오고 상처를 막으려 마음을 닫으면 또다시 외로움이 찾아오는 딜레마 속에서 갈피를 잃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유배지에서 겪은 일들이 그대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대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품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제야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귀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 혼자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마음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집이 어지러우면 발 디딜 틈이 없어지듯 마음의 방 역시 정리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아주 약한 바람에도 불안해진다. 나는 그 혼란의 중심을 오랫동안 나 밖에서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 근원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그대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는 유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괜히 경계심이 들며 또 어떤 관계는 이유 없이 힘겹다. 그러나 그 감정의 근본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그 관계에 두고 있는 마음의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많은 일들이 훨씬 간단해진다. 가까이 둘 사람과 멀리 둘 사람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면 마음은 항상 갈피를 잃는다. 나는 그 갈피를 잃는 순간마다 외부를 탓했지만 진실은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사람들을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다. 나를 흔드는 사람,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그러나 그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서 나왔다. 어떤 이는 다정해 보였지만 마음 깊숙이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 귀한 인물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마음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느냐가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를 찾아오는 이들 중 한 사람은 지나치게 친절했고 내 이야기를 들으려 애를 썼다. 처음엔 그 배려가 고마워 말을 많이 하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의 방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며칠 동안 생각한 끝에 나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가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너무 넓게 열어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변한 것이 없었다. 변한 것은 오직 나의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불편함은 점차 사라졌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마음의 경계가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여, 삶에서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진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 마음의 질서가 잡히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말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쉽게 무너진다. 그렇기에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질서를 가장 중요한 힘으로 여긴다.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은 단순하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어디까지 보여줄지, 무엇을 지킬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기준을 세우고 나서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전엔 상대의 눈치를 보며 맞추려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자리에 맞춰 관계를 조절했다. 가까이 두어야 편안한 사람은 가까이 두고 불편한 기운을 주는 사람은 노력을 쏟지 않고 자연스레 거리를 두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내 마음을 귀하게 대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 결코 무심하거나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음의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엔 평온이 들어오고 평온이 자리 잡으면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지혜였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되었다. 그대에게도 말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마음의 질서가 바로 서면 삶은 다시 반듯해진다. 관계의 복잡함도, 감정의 요동도, 마음의 피로도 모두 단순해진다. 세상은 변덕스럽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은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의 고독한 밤에서 배운 이 깨달음을 그대에게 전하고 싶다. 귀한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세우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거창한 깨달음이나 대단한 결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의 긴 세월이 내게 알려준 진실은 전혀 달랐다.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힘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마음의 틈새로 스며들던 불안을 막아주었다. 삶이란 결국 사소한 일상의 반복이며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의 근력이 자란다는 것을 나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가장 먼저 바꾼 행동은 아침의 태도였다. 예전에 나는 아침이 오면 무겁게 일어났고 하루가 나에게 어떤 시험을 가져올지 두려워하며 시간을 시작하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는 나의 마음을 지키는 데 쓰겠다. 그 말 한마디가 아침의 무게를 바꾸었다. 강한 결심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다짐이었지만 그것이 마음의 방향을 반듯하게 세웠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건넨 문장 하나가 그날의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잊지 않게 해주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말의 양을 줄이는 일이었다. 나는 젊을 때부터 말을 아끼지 않는 성격이었다.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마음이 통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유배지는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허해지고 허해진 마음을 틈타 외부의 바람이 더 쉽게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하루 동안 꼭 필요한 말만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내 표정이 차갑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말을 줄인 만큼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마음은 다시 나의 표정을 온화하게 만들었다. 말이 줄어들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았으나 오히려 내 진심은 더 깊어졌다. 마음을 정갈이하는 또 하나의 행동은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유배지의 초라한 방 한 칸을 나는 자주 치웠다. 처음엔 그저 할 일이 없어서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방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된다는 것이다. 필요 없는 종이를 접어먹고 쓸모없는 물건을 구석에 치워두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지러운 물건 사이에서 생각도 뒤엉키지만 공간이 정돈되면 마음의 자리도 자연스레 정돈된다. 나는 이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제야 알았다. 그대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집 안의 한자리를 깨끗이 비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틈새에 맑은 바람이 스며들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약속을 줄였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시간을 보내던 젊은 시절에는 이런 선택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약속은 마음의 에너지를 가장 크게 소모하는 일이 되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말을 건네고 상대의 기분을 읽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을 빠르게 소진시켰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레 약속을 줄였다. 정 필요한 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담담히 내려놓았다. 놀랍게도 약속이 줄어들자 내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 관계는 줄었지만 외로움은 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자 마음은 날마다 단단해졌다. 그대여,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그저 작은 행동들이었다. 아침의 한 문장, 말 한마디를 아끼는 태도, 방 한 귀퉁이를 치우는 손길,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는 선택.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은 서서히 단단한 형태를 갖추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가 흔들림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고
그 깨달음은 지금의 그대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된다. 행동은 작아야 오래가고 오래가는 행동만이 마음의 체력을 키운다. 귀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행동들이 마음을 지탱하는 벽돌이 되어 어느 순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한 내면을 완성한다. 그 작은 벽돌들이 모여 그대의 후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흔들린다. 하나는 비교에서 오고 다른 하나는 관계에서 온다. 나는 이 두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오래도록 남는 상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젊을 때는 경쟁을 이기기 위한 비교였지만 나이가 들면 비교는 상처를 확인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예전에는 친구의 성공 소식이 동기부여였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무게가 된다. 그대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 있을 것이다. 나는 유배로 떠나기 전 오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랐고 또 다른 이는 재산을 늘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이 웃으며 과거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자리가 내 마음속 어떤 가느다란 실을 건드렸다. 나는 그 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오래 생각했다. 결국 깨달았다. 사람이 나를 흔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늦어버린 삶이라는 그림자에 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이가 들면 비교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속 잣대가 나를 찌르는 칼이 된다. 사람의 말이 상처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 드러난 내 마음의 허전함이 상처다. 나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유배지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다른 이들과의 비교는 결국 내 마음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교란 타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바라보지 못한 결과였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더 깊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그 좁아진 관계 속에서 생기는 작은 균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내가 아끼던 사람에게 무심코 들은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가슴을 아프게 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사소한 무심함에 나는 이유 없이 마음을 접어버리기도 했다. 세월은 사람을 둥글게 만든다지만 마음의 살가운 부분은 더 얇아진다. 그것이 노년의 마음이다. 특히 가족은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이기도 하다. 나는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종종 자식들에게 실망했던 적이 있다. 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실망이 아니라 내가 준 마음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아쉬움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내가 만든 허상이고 그 허상이 무너질 때 상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나 또한 그들의 마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은 자식이 아니라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내 마음이었다. 동창회에서의 상처도 비슷한 이치다. 어느 모임에서는 모두가 웃었지만 웃음 속에 흐르는 냉정함은 감출 수 없었다. 어떤 이는 잘 살고 어떤 이는 고생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다들 괜찮아 보였지만 마음에는 말하지 못한 비교가 가득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오히려 고독을 느꼈다.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공간, 웃고 있는데도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공간. 그곳에서는 누구도 나를 흔들지 않았지만 나는 나 스스로를 흔들고 있었다. 비교라는 그림자 때문이었다. 그대여, 노년의 상처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를 때 생겨나는 혼란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다. 사람을 탓할 필요도,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었다. 상처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고 치유 역시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새겼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마음을 내맡기지 않겠다. 나는 나를 귀하게 대하며 살아가겠다. 그 결심을 품고 나니 비교는 자연히 사라졌고 관계는 편안하게 정리되었으며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힘을 잃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나는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대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상처는 더 이상 그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비교가 아닌 이해로, 기대가 아닌 내려놓음으로 그대의 마음은 다시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늦게 깨달은 진정한 마음의 성숙이며 귀함이란 바로 이러한 태도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많은 새벽을 홀로 맞았다.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그 시간, 세상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만은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낮에는 정신없이 흘러가는 생각들이 새벽이 되면 또렷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다가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막연한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그대도 아마 경험했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 이유 없이 찾아오는 막막함, 쓸쓸함,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의 물결을. 나는 그 감정을 처음에는 두려워했다.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고 어딘가로부터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초조해졌다. 유배지의 캄캄한 방 한가운데서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오늘 하루는 잘 버틸 수 있을까? 남은 세월을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고 고요는 오히려 나를 더 크게 흔들어 놓았다.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새벽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지나며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새벽의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온다는 것이다. 낮에는 외부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새벽의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불안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였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새벽의 감정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 감정과 마주 앉았다. 외면하지 않고 막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억누르려 할 때는 더 크게 밀려오던 불안이 인정하는 순간 서서히 잦아들었다. 불안은 나를 보라고 외치는 마음의 소리였을 뿐 나를 삼키려는 괴물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흔들림을 숨기지 않자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다. 그대여, 새벽의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고독이 깊어진다고 해서 그대가 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마음이 스스로를 정리하려는 과정이다. 어떤 날은 갑작스레 지난 세월이 밀려오고 어떤 날은 앞으로의 날들이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그대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남은 불편함과 두려움을 떠올려 정리하게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나는 그 새벽을 통해 마음의 또 다른 진실을 배웠다. 불안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하는 손님이라는 사실이다. 그 손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억지로 쫓아내면 오히려 더 깊숙이 숨어들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문을 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불안은 금세 제 모습을 잃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없애야만 평온해진다고 믿지만 사실은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에 평온이 찾아온다. 새벽마다 나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다. 눈을 뜨면 먼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내 마음에 이렇게 말을 건넸다. 지금의 흔들림도 괜찮다. 이 감정도 곧 지나간다.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작은 손길과도 같았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등불을 켜는 일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반복할 때마다 나는 하루를 견딜 힘을 얻었다. 새벽은 여전히 나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었다. 불안이 찾아오더라도 고독이 깊어지더라도 나는 그 감정들이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살아있기에 느끼는 움직임이었다. 깨닫고 나니 새벽의 고요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고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다. 그대여, 이 사실을 기억하라. 새벽의 흔들림은 그대가 잘못 살아온 증거가 아니라 오래 살아온 마음이 스스로를 다시 정리하려는 신호다. 불안을 인정하라.
고독을 밀어내지 마라. 마음이 조용히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속에서 비로소 그대의 삶은 새로운 중심을 찾게 된다. 귀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긴 세월을 돌아보며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새겨 넣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명예도, 재산도, 지위도 아니었다. 오직 마음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더 쉽게 흔들리며 동시에 더 큰 지혜를 품을 수 있게 된다. 그대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이다. 관계는 줄어들고 세상은 조금씩 멀어지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그 묘한 시절을.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잃었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발견했다.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작지만 단단한 행동들을 이어가며 나를 귀하게 대하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어떤 공부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비교와 기대의 그림자도 서서히 사라졌다. 마음의 질서가 바로 서자 삶이 담담해졌고 담담해지니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그대여,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시 짓는 시간이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보이고 흔들리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중심을 찾기 시작한다. 귀한 사람이 되는 길은 특별한 재능이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다듬고 불안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그 작은 태도에서 출발한다. 그대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정갈히 대하는 순간 그대의 삶은 자연스레 귀함을 띠게 된다. 나는 이 긴 여정 끝에서 단 하나의 결론에 닿았다. 사람이 나를 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그대의 남은 삶에도 분명히 힘이 되어줄 것이다. 마음은 다시 세울 수 있고 관계는 다시 정리할 수 있으며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품고 있다. 그대여, 흔들릴 때마다 나의 말을 떠올리길 바란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로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라. 그대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만큼 삶도 그대에게 단단한 평온으로 응답할 것이다. 이제 그대의 길을 걸어가라. 그대가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만큼 인생도 그대를 귀하게 품어줄 것이다.